안녕하세요. 오늘 시바이누와 관련된 이야기 함께 나누려고 마이크를 켰습니다. 우리 시바이누뿐만이 아니죠. 뭐 도지코인도 그렇고 민코인이 전체적으로 일제히 약세에 들어갔습니다. 한 이틀 정도 어느 정도 상승장을 겪다가 꺾였는데요. 시장에 조정 국면에 진입하는 거냐? 결론적으로 말이 안 되죠. 지금 이미 조정장이었습니다. 그리고 이틀 동안 오르는 것도 조정장 속에서 오른 거였고요. 그냥 이렇게 너울대는 거죠. 너울대는 거. 그렇죠? 조정장에서 당연히 너울대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뭐 다른 영상에서 말씀드렸지만 이틀 동안 오르는 게 지속되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씀드렸어요. 왜냐면 유동성이 아직 들어오지 않았어요. 이제 막 시작이 된 거지 유동성이 충분히 지금 들어와서 본격화되지 않았기 때문에 예를 들면 이틀 동안 이렇게 올라간 거 반등한 거 이거 다시 내려간다라고 말씀드렸고 당연한 거죠. 이거는 무슨 뭐 시바이누의 문제도 아니고 민코인의 문제도 아니라고 보고요. 당연히 지금 아직은 조정장이다라고 하는 부분 이게 이제 12월 중순 이후부터 연말 넘어가고 내년 되면서 예를 들면 금리 인하 문제 12월에 금리 인하 할 것이냐 말 것이냐 물론 지금 87%의 확률로 한다라고 하는 얘기가 나오고 있긴 하지만 어쨌든 그리고 JP모건이 예상하듯이 내년 1월, 4월도 금리 인하 할 거냐의 문제 등등. 그 다음에 이제 연준 같은 경우에 이미 이제 12월 1일 날 양적 긴축 QT를 중단했죠. 근데 바로 그 중단한 다음 날 12월 3일 날 단기금융 자금을 은행한테 레포 시장이라고 하죠. 은행한테 약 18조. 그러니까 이거는 사실 되게 큰데 팬데믹 이후로 두 번째로 큰 규모였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급하냐라고 하는 걸 보여주는 거죠. 근데 어쨌든 간에 양적 긴축의 중단이 양적 완화인 QE를 의미하는 건 아니잖아요. 과도기가 필요한데 바로 이틀 만에 돈을 풀기 시작했다는 거. 그래서 저 개인적으로도 그렇고 또 몇몇 트레이더들은 이 12월 3일 날 레포 시장을 통해서 단기 금융 자금을 시중은행에 연준이 풀었다라고 하는 거는 QT의 종료뿐만이 아니고 재빠르게 QE 양적 완화에 들어섰다는 신호다라는 식으로 해석을 하고 저 또한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근데 이제 이 부분이 얼마나 더 본격화 되느냐의 문제가 있고요. 또 재무부 지갑에 지금 1.2조 달러가 들어가 있는데 지금 샷다운이 끊으면서 이거를 유동성으로 풀려고 하는 그런 세팅 작업을 하고 있거든요. 이게 이제 언제 마무리돼서 시중에 유동성으로 나올 거냐라고 하는 부분.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12월, 1월, 4월 금리 인하가 되는 과정에 특히 12월, 1월 요때가 이제 말하자면 9월, 10월에 이어서 세 번째, 네 번째잖아요. 그럼 결국에는 0.75%에서 1%가 금리 인하가 되는 겁니다. 그 과정 마무리가 바로 12월과 1월 사이예요. 요때부터 보통 0.7에서 1% 될 때부터 MMF 자금이 나오기 시작하거든요. 왜냐면 이자가 떨어지니까. 그래서 이거를 상쇄하기 위해서 100% 나오는 게 아니라 한 30% 정도, 30% 정도 되는 자금들이 나와서 이 손해본 이자를 위험시장에서 상쇄하려고 항상 그러거든요. 근데 그 기준이 보통 0.75%, 1%에서 시작되기 시작하는데 그런 부분들, 이런 유동성 부분들이 합쳐지면서 이 효과로 단순히 급나가는 게 아니라 지속적인 암호화폐 불장이 올 것이다. 내년 상반기에 올 것이라는 부분. 그렇게 되지 않는 한은 우리 시바이누도 뭐 하루 이틀 올라간다 할지라도 분명히 항상 떨어지게 돼 있다. 그래서 요 유동성의 흐름이 대세화되는 것들을 우리가 모니터링하면서 시바이누의 가격 상황들을 좀 평가하고 판단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부분 여러분들과 함께 공유하면서 재단에 관련된 이야기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차트를 제대로 보는 것도 중요하고 또 거시경제 상황들을 보는 것도 중요하고 매우 중요하지만 결국에는 사실은 이 모든 거를 무시하더라도 재단이 어떻게 하느냐가 사실은 이 암호화폐의 성패를 좌우하는 가장 큰 요소라고 하는 거를 우리가 모두 다 느낄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좀 과장을 하면 오히려 암호화폐를 통해서 돈을 제대로 버는 사람들은 물론 차트도 보고 거시경제도 보고 하지만 가장 1차적으로 핵심적으로 보는 게 그 암호화폐를 발행한 제작하고 있는 공급하고 있는 재단의 정책과 재단의 상황들을 보거든요. 재단의 어떤 정책들만 봐도 우리들은 이 암호화폐 투자를 통해서 막대한 수익을 얻을 수가 있는 겁니다. 특히 그중에서 우리가 많이 보려고 노력하는 것들은 락업에 관련된 것들이에요. 그리고 락업의 해제에 관련된 것들이에요. 재단이 얼마나 우리가 암호화폐 투자를 함에 있어서 중요한 요소인지를 깨닫고 그 다음에 특히 만약에 우리가 암호화폐를 투자함에 있어서 재단에 무엇을 봐야 되는지 함께 공유하는 그런 시간을 짤막하게 좀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이 최대한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일단 락업 해제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좀 드려볼 건데요. 이제 락업 해제라고 하는 거는 투자자 보호 차원에서 초기 투자자들이 일정 기간 동안 매도할 수 없도록 물량을 잠가두는데 이거를 풀어주어서 자유롭게 매도할 수 있게 해주는 걸 의미합니다. 그래서 통상적으로는 락업 해제 이후에는 대규모 물량이 시장에 풀리기 때문에 강력한 매도 압력으로 작용해서 가격이 급락하는 모습을 보여주게 되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이제 주목해야 될 점은 락업 해제 직전의 모습입니다. 락업 해제 후에는 대부분 급락이 오거든요. 그렇지만 그 전에는 대부분 가격의 급등이 연출되기 때문이죠.
왜냐하면 이제 세력들이 대량 매도를 하기 위해서는 가격이 올라가야지만 수익을 보고 매도할 수 있기 때문인데요. 충격적인 건 이걸 위해서 재단이나 프로젝트 측도 가격을 인위적으로 끌어올린다는 거죠. 실제로 리플이죠. 리플의 CEO 갈링하우스 같은 경우에는 이 락업 해제 전에 가격을 뻥튀기 시키기 위한 그 시세 조작을 한 적이 있었고 이게 발각이 된 적이 있습니다. 물론 본인은 이에 대해서 극구 부인을 했지만 모든 정황을 볼 때 사실은 이미 알 사람은 다 알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일을 하는 이유는 초기 투자자들 때문이에요. 이 초기 투자자들에게 수익을 줘야지 어떤 보상 개념의 수익을 줘야 추가적인 투자 유치를 할 수 있는 거죠. 그 초기 투자자들뿐만이 아니라 그 외에 2차, 3차 투자자들을 모집하기 위해서는 이런 초기에 부풀리기, 뻥튀기가 필요한 겁니다. 예. 그래서 락업 해제 전에 락업 일정에 맞춰서 매수 타점을 잡아내는 것이 매우 중요하게 대두되는 겁니다. 이 락업 해제 후에는 급등 후에 급락 패턴이 옵니다. 이제 그러기 때문에 락업 해제 전에 매수를 해야 되고 락업 해제 후에는 이제 매도를 해야 되는 거죠. 이래야지 이제 엄청난 수익이 가능해지는 건데요. 제가 특정 경로를 통해서 이 재단 측의 어떤 락업 해제 일정을 입수를 했거든요. 예, 근데 이 해당 문서는 기밀 문서이기 때문에 일단 중요한 내용은 이렇게 제가 좀 모자이크 한 거 좀 양해 바라고요. 그러니까 이 문서에는 이제 재단 측의 락업 일정부터 물량, 목표가까지 모든 것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해당 일정에 맞춰서 상반기, 하반기 이렇게 나뉘어져 있는데 해당 일정에 맞춰서 세력들은 가격을 끌어올리고 그 다음에 이제 매도를 하겠죠. 그래서 우리도 이 일정에 맞춰서 정확하게 매수매도 타점을 잡아 나가면 엄청난 고수익을, 대박을 노려볼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제 개인 번호 010-2592-6921 010-2592-6921로 부자 두 글자만 남겨놓으시면 제가 확인되는 대로 이 모자이크 없는 아까 보셨던 그 문서 원본이랑 그 다음에 이제 언제 어디서 얼마에 매수해야 되는지 그 시그널이 담겨 있는 문서를 직접 핸드폰으로 PDF 형태로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무료고요. 자, 오늘 영상은 이쯤에서 마무리하고요. 다음 시간에 더 좋은 영상으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